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반재상입니다. 제가 좀 실리프팅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실리프팅은 조금은 아이디어가 달라서 저도 좀 요즘에 쪽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실리프팅을 받으셨다가 1년쯤 지나서, 아니죠, 6개월쯤 지나서 다시 옛날 얼굴이네 하면서 반복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결국은 3번, 4번 하다가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약간 실이 만져지거나 약간 비대칭이 되거나 뭐 이상한 이 불균형을 발견하셔가지고 실리프팅은 정말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실리프팅이 풀리고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그거를 보완한 서클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리프팅이 왜 자꾸 풀릴까요? 먼저 지금 병원에서 쓰는 실들을 한번 볼게요. 흔히 쓰는 실은 PDO나 PLLA, PCL 이렇게 3가지인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녹는 실 또는 흡수성 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실이 녹으면 리프팅 효과도 어느 정도는 같이 줄어들고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실이 버텨주는 동안만 당겨져 있는 거지 실이 흡수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따라서 재시술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녹지 않는 실로 하는 경우, 녹지 않는 실들도 시간이 흐르면 강력이 유지될 수가 없죠. 실이 튀어나오거나 만져지거나 할 수도 있고 강도를 잘 유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리프팅의 부작용의 진짜 원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제는 섬유화입니다. 임상에서 제가 자주 보는 부작용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딤플링입니다. 피부 함몰이죠. 실이 당기는 힘이 피부 표면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피부가 움푹 들어가 보이거나 주름처럼 잡혀 보이는 현상인데, 특히 웃거나 표정 지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유가종입니다. 우리 몸이 실을 이제 내 걸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 결절이나 멍울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심하면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염증입니다. 삽입한 부위가 계속 붓고 빨갛고 누르면 아프게 되는 건데요. 감염으로 번지면 이 실을 다시 빼는 건데 문제는 실을 빼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드물게는 항생제에 잘 안 듣는 균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 리프팅이 물론 부작용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치료하기 어렵고 얼굴에 어색함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점들을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던진 질문은 이런 겁니다. 섬유화를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기존의 실리프팅의 섬유화는 한마디로 무질서하게 생긴 흉터입니다. 특히 이 앞쪽에 이러한 섬유화들이 만들어지면서 얼굴이 울퉁불퉁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쪽에만 생기게 만든다면 그러면 문제가 별로 심각해지지가 않는 거죠. 섬유 조직이 가지런하게 정렬되게 만들어가지고 흉터가 구조적인 지지대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도된 섬유화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단단해져서 얼굴이 처지는 거를 이제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수술하는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두부와 관자놀이 쪽에 하나 절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귓볼 뒤쪽에 아주 작은 절개를 넣고, 그 다음에 녹지 않는 특수실을 이용해서 반원형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스마스층을 한 바퀴 통과시키고요. 그 매듭을 측두부에다가 깊은 조직에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절개 안에다가 숨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 복잡한 박리 없이 스마스층, 실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서클 리프팅의 경우는 실제 관찰한 결과에서도 4년 이상 효과가 유지되는 게 확인됐고요. 이유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녹지 않는 실을 쓰니까 흡수가 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돌리는 거죠. 360도 원형으로 당기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함몰되지 않고 실이 들어가는 부위는 이 옆에만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번째는 몇 년 지나서 나 또 한번 올려주고 싶어 이럴 때 시술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매듭을 찾아서 다시 한번 조여주면은 충분한 효과를 다시 한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서클 리프팅은 특히 이런 분들께 잘 맞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받아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효과 자체보다는 유지기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단순히 잠깐 당기는 느낌보다는 좀 더 오래된 그런 구조를 찾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적합하고요. 그리고 또한
안 녹는 실이면 나중에 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실을 고정해둔 작은 절개 부위만 다시 열면 얼마든지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어떤 시술이 좋다기보다는 현재 얼굴 상태를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시술과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술 실력 이전에 녹는 실이라는 그러한 재료의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들이 우리가 얼굴의 전면까지 길게 내려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실들이 앞쪽에 유착을 만들고 여기는 미묘한 표정근들이 발달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데서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실 리프팅의 한계성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클 리프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얼굴의 중앙을 건드리지도 않고 효과적인 리프팅을 만들 수가 있고 얼굴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실 리프팅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소개해 드렸고요. 아직은 그러한 절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서클 리프팅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반호박이 성형외과 반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